반갑습니다. 김정무의 작가생활 이야기 벌써 14번째 시간입니다. 군소리 같기도 한데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주제가 경찰청의 전어경 수필이라 하니 현수연 씨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종잡을 수 없을 테죠. 원래는 전어경의 수기였는데 내가 수기를 수필이라 했습니다만. 정말 그래요, 작가님. 작가님하고 전희경 경찰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었던 거죠? 또 수기인지 수필인지 그건 또 뭐예요? 자기 손으로 직접 쓴 체험수기 같은 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산물을 수필로 부를 수가 있을 테니 수기도 수필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필을 영어로 말하자면 에세이가 된답니다. 또 에세이의 범주 또한 넓어서 철학적 산문도 포함되고요.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의 저 유명한 명상록 팡릭세도 에세이로 치니까요. 그런데요, 작가님.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11월에 입대한 의무경찰이 마지막 기수가 되어서 2023년 5월에 그들이 전역을 하게 되면 의무경찰 제도가 아예 사라지고 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투경찰 제도는 2013년 9월에 3211기가 마지막 기수가 되어서 42년 만에 폐지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1967년 9월에 대간첩작전과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삼아 대통령령으로 창설된 전투경찰과 1982년 12월에 전투경찰에서 분리된 의무경찰 제도 등이 역사의 대항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조금 보태자면 의무경찰은 병력 대상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선발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 복무가 된 자들이고요. 그런데요, 작가님. 네, 전희경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무척이나 애틋한 기억들이 떠올라 나로서는 어렵게나마 말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내가 동거동락을 한 적이 있다든가 몸으로 부닥치며 무슨 추억 만들기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쩌다 보니 그들이 쓴 수필 100여 편을 내가 읽어보게 되었어 그들과 일종의 정신적인 교감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현수연 씨도 감동적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을 테고 그리야말로 찢을된 마음에 표현한 사실 또한 잘 아실 테죠. 네. 감동이 될 만큼 좋은 글은 정말 못 잊을 것 같아요. 2009년 1월이었어요.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관하여 전어경 생활 수기를 모집했는데 그때 내가 응모된 원고 48편을 다 읽어보며 심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경찰청에서 사단법인 한국문예협회로 심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띄웠는데 문예협회에서 나를 추천했었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나는 전어경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는 전투경찰들의 딱한 모습들만 오가며 보았을 뿐 그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영위되는 건지 전혀 몰랐답니다. 그들을 상대할 기회조차 없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말하기와 글쓰기를 아울러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인간의 언어 생활이라는 게 실로 미묘하기가 이럴 데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주제나 일정한 소재를 앞에 두고 서술하거나 묘사한 글이나 말에서도 천냥지 차가 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아무라도 무슨 글을 써낼 수야 있겠지만 누구나 작가적 감성으로 독자들과 진한 감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글을 쓸 수는 없다는 뜻이 될 거예요. 이쯤에서 2009년 1월에 내가 써서 경찰청에 넘겨준 종합심사평을 현수연 씨가 한번 읽어봐 봐요. 네, 작가님. 생활수기는 생활수기다워야 한다. 본심에 올라온 48편의 전희경 생활수기 원고를 읽어볼 때 본 심사위원의 머릿속에는 다소 거창한 개념이 되겠지만 문학적 표현이란 낱말이 자꾸만 맴돌았다. 그것이 본격 문학작품은 아닐지라도 어떤 글을 쓰는 자세나 서술 방법에 있어서는
결코 문학적 표현이란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원고에서 다뤄진 소재가 이른바 촛불 시위대 진압 작전에 임하는 전희경의 고뇌이거나 사소한 전희경 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애환 등인데 왜 어떤 원고는 잘 읽히면서 감동까지 안겨주는데 어떤 원고는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 의도 파악조차 어려웠을까? 예를 들면 이러했다. 필자가 내 주장만이 마치 진실이나 진리인 양 서술하고 보면 독자들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무엇을 자꾸만 강변하려 들면 독자들은 지겨움을 느끼게 되고 필자의 느낌이나 고뇌를 너무 현학적으로 표현하려 해도 독자들은 싫어하게 된다.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이란 말은 다시 객관적 묘사나 서술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겠는데 객관적 표현이나 서술이란 말은 다시 필자가 딱히 표현하려는 내용과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글이란 객관적 표현이 되어야만 독자들에게 어떤 판단이나 감동의 폭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비록 나의 체험일지라도 글로 표현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묘사나 서술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잠깐만요. 그때 나는 글을 읽는 재미와 함께 가슴 저미는 감동과 여러 가지 생각을 안겨준 작품으로 5편을 수상작으로 뽑아주었습니다. 최우수 작품의 제명은 그해 여름이었는데 필자는 촛불 시위라는 그 절박한 현장에서의 체험 등을 극히 담담한 필지로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그 글의 행간에서 필자의 분노나 젊은이로서의 고뇌 등을 충분히 유추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었습니다. 너희도 제대하면 우리처럼 시위하게 될 거야. 너희가 생각이 있으면 병역 거부를 하고 우리랑 같이 집회에 참가하라 하는 식의 시위대 구호 앞에서 필자는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는 모르겠다는 서술을 했더군요. 이 시대 대한민국 전어경의 고뇌를 이보다 정확히 서술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던져주었습니다. 다음, 아들에게 붙이는 편지는 전어경 일본으로 근무하는 아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서술한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의 표현이 글의 전체 내용인데 이 글은 대한민국의 한 어머니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전어경에게 보내는 모성의 표현으로 확대가 되고 충분히 성화되어 있어 실로 놀라운 필지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비오는 날은 전희경이 비를 맞으며 근무하는데 어떤 남자아이 하나가 우산을 받쳐 주었다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필자가 스스로 깨우쳐가는 과정을 서술한 내용이었는데 아주 진솔한 표현이 독자에게 충분한 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손 한번 잡아주세요는 전어경을 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이중적인 시선을 신뢰를 들어가며 서술한 내용이었는데 이른바 전어경의 애환을 그야말로 사실적으로 그린 원고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검은 태안 속에서 하얀 희망을 본다는 태안 기름 유출 관련 작전 등에 투입되는 등 고단하고 힘겨운 전어경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필자의 따스한 시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잠깐이 되겠는데 나의 브로그에 이와 같은 14평을 올렸더니 어느 정경님이 다음과 같은 반문을 올렸더군요. 숙이야말로 지극히 조간적이고 개인적인 시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객관적인 글만이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편견이고 수기에 대한 일상적 견해로 도매금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과 같은 답글을 올렸습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심사평은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자세한 서술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말하는 객관이란 나의 주관이나 가치관 또는 주장일지라도 객관성을 띄워야 한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누구나가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연하자면 처음 글을 쓰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내가 쓴 글이 최고라는 식으로 자만하기가 쉬운데
작가가 자기 글에 빠진다는 것은 독선일 수가 있다는 말도 됩니다. 작가님은 아까 전희경 수필을 100편이나 읽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랬죠. 나는 다음에 2010년 2월에도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관하여 응모된 원고 총 13편의 전희경 생활수기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원고를 쓰고 응모한 사람들 모두가 작년에 내가 쓴 심사평을 읽었고 그 영향을 받았는지 글의 수준이 획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수연 씨가 다시 한번 종합심사평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작가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올해에는 총 53편의 전희경 생활수기를 읽게 되었다. 작년에 읽어본 원고들과 비교해 볼 때 우선 그 수준이 한결 평준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를테면 작년에는 좋은 원고와 수준 이하의 원고들이 마구 뒤섞여 있었는데 올해에는 예심을 그친 탓인지 하위 10여 편을 제외한 원고들은 소재 채택에 있어서나 주제 표출 또는 표현력의 구사 등이 거의 엇비슷하기만 했다. 그런 까닭에 원고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문장력이 정확한가, 탈자를 바로잡을 만큼 정성을 기울였는가, 원고를 집필하면서 필자가 개념을 제대로 파악한 낱말들을 구사했는가 등의 주의를 집중해 보았던 것이다. 특히 문장의 시제 선택에 유의를 못해 과거형이 마땅함에도 현재형으로 서술한 경우가 많았는가 하면 경어조의 어미로 서술을 시작했다가 뒤에는 평상어로 어미를 바꾸어 버린 원고도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전희경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정서 함양, 전희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의 기여라는 목적 의식하에서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5편을 포상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포상 작품에 대한 심사평은 작가님이 읽으실 거죠? 이번에는 현수진 씨가 맞춰 읽어줘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대상, 대한민국 의무경찰로 산다는 것. 회고조로 의무경찰로서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필자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려 들었는데 간결하면서도 진솔한 문장력이 흡입력을 지녔다고 보았다. 최우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영수에게, 의경이 된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인데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둔 대한민국 어머니의 보편적인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어 호감이 갔다. 우수작 3편, 첫 번째, 하늘이 주신 축복. 의경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장애우를 도와준 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보람을 발견했다는 에피소드를 담담하게 묘사한 글이었다. 사소한 일상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참된 생활의 지혜라는 느낌을 주었다. 두 번째, 나의 소중한 일시정지. 2년간의 전투경찰 복무기간을 인생의 공백기로 인식하려 들었다가 실제로 생활을 해보니 스스로 지난 날을 반성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도 그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적인 묘사가 좋았다. 세 번째, 고마워했습니다. 정신적 방황을 일삼던 대학생이 전경이 되고 이른바 방과 후 가해봉사를 하게 되면서 장차 교사가 되리란 꿈을 되찾게 되어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내용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애청자 여러분, 어떤 말이나 글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평생 작품 활동을 해본 제 경험에 의하자면 숨김이 없는 아주 진솔함만 표현한 글이 최상일 것 같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전의경들의 글을 읽어보면서도 저는 아주 절실하게 그런 걸 느끼고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일종의 객담이 될 것도 같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언제쯤 우리 정치인들의 연설을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한번 흘려볼 수가 있을는지요. 뭐라고요? 어째서 그렇게 야무진 꿈을 꾸었냐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의 주제는 보물찾기로 정해보았습니다. 전희경에서 근무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